측에서 아까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드셔서 성범죄자들은 재교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우선 한 변호사의 권위가 있는 변호사가 아닌 한 변호사의 개인적인 견해를 들어 성범죄자가 교화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밝혔듯이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결과를 한 결과 성범죄자들 스스로가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성범죄자들이 나중에 욕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범죄 상황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 충분히 자기 행동을 억제하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데 이 제도가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성 측에서는 이 제도가 융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딱히 언급을 안 해주셨는데요. 이 융통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재반박을 하지 않으셨으므로 저희는 이 제도가 충분히 융통성 있는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의 융통성은 여러 가지 부작용,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제도의 실익은 더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법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가해자의 처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는 국민과 사회를 범죄로부터 그리고 잠재적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이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이러한 법률 분위기를 바꾸는데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가 부작용이 많다고, 그리고 실효성이 물론 저희는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뚜렷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폐지를 외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 이 제도가 시행된 의도, 이 제도의 입증된 실효성, 그리고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지지를 고려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의 융통성 등을 우리는 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찬성 1의 반박입니다. 시간은 2분 남았습니다. 네, 우선 반대 측은 저희 찬성 측이 제시했던 개인정보 결정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것을 인정해서 성범죄자 본인과 가족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서 반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융통성이 있는 제도라는 말씀하셨는데 클린 레코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이미 바뀐 인식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실효성 같은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자료는 전자발찌법 개정으로 인해서 법 시행 전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전자발찌 소급이 가능해진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독립적인 효과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이후에 후속 자료도 굉장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는 입증을 실패한 것으로 봅니다. 또 반대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 본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결정권도 그만큼 중요하고 이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할 때 반드시 꼭 알 권리를 강조해야 한다는 근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사실 이 본 제도의 대상자가 되는 성범죄자들은 이미 적법한 형벌을 받아서 죄값을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벌을 받고 이미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사람들과 이 알 권리가 충돌을 한다면 이때는 사실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것이 더 맞는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계심을 조성하여서 사회적으로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또 사회 공동체에 굉장히 공익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사회 공동체에 유익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더 교화시키고 또 사회적인 치안을 유지하여서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지 않게 예방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개인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반대 2의 반박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네, 반대의 반박하겠습니다.
우선 통계 자료부터 제시하겠습니다. 2017년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아동 성범죄는 4년간 73% 감소했습니다. 2012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은 전체 1,662명 중 단 2명만 재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자 공개 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데이터에서는 15.4%로 나타난 것에 비하면 0.2%로 줄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실효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실제 성범죄자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의 90% 정도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실효성도 있고 충분히 자신을 제어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것을 인정하여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는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충동을 제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공익이 인정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연좌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러한 연좌제 사례들을 걸며 우려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자 공개를 통해서 각각의 개인이 재교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주장의 핵심은 성범죄자 신상을 공개해서 성범죄자가 다시 정상인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다는 주장인데요. 저는 이에 대해서 반박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각을 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한 가지 방법은 그 지각하는 아이를 출석부에서 지워주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그 아이가 지각을 하지 않도록 계속 가르쳐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도 이와 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출석부에서 이름을 지워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의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 사람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 부담이 되더라도 저희가 하는 것이 맞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찬성식 2의 발언입니다. 네, 먼저 제가 그 입론 두 번째 입론에 제시했던 연좌제 부분에 관해서는 이렇게 많이 반박을 해주셨고,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이중 처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신상공개 제도가 현대판 주홍글씨로서 그 본인에게는 수치형, 그 가족에게는 명예형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시하셨던 공익이라는 그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익을 계속 추구하고 그 공익의 크기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제도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기본권이 지속적으로 침해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는 이 기본권을 지속적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은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철학자 롤스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말을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입장이 될 수 있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아무런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피해자 입장으로 계속 심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항상 높았기 때문에 이런 무죄 베일을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고, 만약 무죄 베일을 고려를 한다면 그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고하면서 이 제도의 설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제고하고, 그 제고를 하는 동안 이 예방법을 더 강화하면서 그런 제고하는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